안녕하세요. 노후 산책입니다. 문득 자녀의 목소리가 듣고 싶어 전화를 기다려보지만 오지 않는 연락에 서운한 마음이 들 때가 많습니다. 우리 아이는 왜 먼저 연락을 하지 않을까? 바쁜 걸까? 아니면 내가 귀찮은 걸까?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렇다고 너무 서운해하지는 마세요. 자녀가 연락을 안 하는 데는 생각보다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이유 5가지를 알려드리고 자녀와 더 가까워지는 방법도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1. 바쁜 일상 속에서 연락을 미루게 된다. 아침부터 정신없이 바쁜 하루를 보내다 보면 부모님께 연락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어느새 하루가 지나가 버립니다. 아침에 출근해서 업무를 처리하고 점심시간에도 메일을 확인하고 퇴근 후에는 친구를 만나거나 밀린 집안일을 처리하다 보면 밤이 되죠. 조금 있다가 해야지라고 생각하지만 하루가 지나고 또 하루가 지나면서 결국 연락을 놓치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를수록 이제 와서 연락하면 너무 늦은 건 아닐까 하는 부담감이 생겨 더욱 미루게 되죠. 실제 한 조사에 따르면 30에서 40대 직장인의 70% 이상이 부모님께 연락을 드려야 한다는 생각은 하지만 바쁘다 보니 잊어버린다고 응답했습니다. 즉, 자녀가 연락을 하지 않는 것은 부모님을 소홀히 여겨서가 아니라 단순히 바쁜 일상 속에서 우선순위에서 밀려났기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부모님 입장에서는 바쁘다는 이유로 가족을 챙기지 않는 것이 말이 되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께 연락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실천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부모님이 먼저 자연스럽게 다가가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자녀가 부담 없이 연락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기다리기보다는 부모님이 먼저 가볍게 연락을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매주 같은 요일 저녁쯤 오늘 저녁엔 내가 좋아하는 음식 해먹었어. 너도 잘 지내지? 같은 짧고 따뜻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너무 무거운 대화보다는 가볍고 편안한 안부 인사가 오히려 자녀가 부담 없이 연락을 이어가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연락의 형식을 바꿔보세요. 요즘 젊은 세대는 전화보다는 메시지나 영상통화, 음성 메시지를 더 선호하기도 합니다. 자녀가 편하게 느끼는 방식으로 먼저 연락을 시도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엄마는 내 생각나서 이모티콘 하나 보낸다 잘 지내지? 처럼 짧은 문자만 보내도 부담이 적어질 수 있습니다. 특별한 날을 활용해 보세요. 기념일이나 특별한 날을 핑계 삼아 연락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 내가 어릴 때 좋아하던 만화 생각났어. 요즘은 뭐 보니? 처럼 가볍게 이야기를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연락에 대한 기대치를 너무 높이지 마세요. 자녀가 매일 전화를 해주길 바라기보다는 가끔이라도 연락이 오면 반갑게 맞아주세요. 그리고 연락이 늦었다고 다그치기보다는 오랜만이네. 전화해줘서 고마워처럼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 자녀도 더 자주 연락하고 싶어질 것입니다. 자녀도 부모님을 사랑하지만 때때로 표현하는 방법이 서툴 수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먼저 따뜻하게 다가가시면 자녀도 점점 더 가까워지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2. 연락할 때마다 잔소리를 들을까봐 부담스럽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와 대화를 할 때 밥은 먹었니? 요즘 어떻게 지내니? 돈은 모으고 있니? 결혼은 언제 할 거야? 같은 질문을 자주 하십니다. 부모님 입장에서는 사랑하는 자녀가 잘 지내는지 궁금하고 혹시라도 어려움을 겪고 있지는 않을까 걱정되는 마음에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자녀들은 이런 질문을 반복적으로 들으면 또 똑같은 이야기네라고 생각하며 부담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특히 돈은 모으고 있니? 결혼은 언제 할 거야?
같은 질문은 자녀가 자신의 상황을 해명해야 하는 기분이 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이 나를 걱정해 주시는 건 알지만 내 상황을 설명하는 게 부담스럽다고 느낄 수도 있죠. 그래서 전화를 받을 때마다 대화가 부담스럽다고 생각하면 점점 연락을 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부담감을 줄이고 자녀가 더 자주 연락하고 싶도록 만드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대화를 가볍게 시작해 보세요. 때로는 단순한 안부 인사만으로도 충분한 대화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 내 생각나서 전화했어. 특별한 일은 없고. 처럼 가볍게 시작하면 자녀가 부담 없이 대화를 이어가기 쉬워집니다. 너무 오랜만에 연락했어 같은 말은 피하면 자녀가 더 편하게 연락할 수 있습니다. 질문보다는 공유하는 방식으로 접근해 보세요. 대화가 일방적인 질문으로 흐르면 자녀가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대신 오늘 시장에 갔는데 내가 좋아하는 과일이 많더라. 처럼 부모님의 일상을 공유하면 자녀도 자연스럽게 본인의 이야기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한 대화의 방향을 자녀가 스스로 말하고 싶은 이야기로 유도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요즘 내가 관심 있는 건 뭐야? 최근에 재미있는 일 있었어? 처럼 가볍게 묻는다면 자녀가 부담 없이 대화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때때로 잔소리보다는 공감과 응원을 먼저 건네보세요. 자녀가 고민을 이야기할 때는 해결책을 제시하기보다는 그래, 내가 많이 애쓰고 있구나. 요즘 일하면서 가장 힘든 게 뭐야? 처럼 공감해 주는 것이 더 도움이 될 때가 많습니다. 부모님이 조금만 대화 방식을 바꿔도 자녀는 부모님과의 대화를 더 편안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 작은 변화가 쌓이면 자녀가 먼저 연락하고 싶어지는 날이 점점 많아질 것입니다. 3. 부모님께 연락하는 것이 습관화되지 않았다. 어릴 때부터 부모님과 자주 대화하며 정서적으로 친밀감을 형성한 자녀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자연스럽게 부모님께 연락을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어릴 때부터 부모님과의 대화가 많지 않았거나 독립하면서 점점 연락이 줄어든 경우에는 먼저 연락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외국에서 유학을 하거나 자취를 오래 한 자녀들은 혼자 생활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부모님과 연락하는 것이 특별한 의미로 다가오지 않을 수 있으며 연락하지 않아도 부모님이 잘 지내시겠지라고 생각하는 경향도 강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 입장에서는 왜 내가 먼저 연락해야 하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에게 먼저 연락하는 것이 서운한 감정을 덜어내고 관계를 개선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연락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지 않은 자녀들에게는 부모님이 먼저 다가가는 것이 관계를 더욱 자연스럽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부담 없는 대화로 시작해 보세요. 자녀가 부담스럽지 않도록 요즘 잘 지내니 같은 질문보다는 오늘 내가 좋아할 만한 뉴스를 봤어. 너 어릴 때 생각나는 일이 있어서 연락했어. 처럼 가벼운 이야기로 연락을 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자녀도 대화를 자연스럽게 이어갈 수 있습니다. 자녀가 선호하는 연락 방식을 활용하세요. 요즘 젊은 세대는 전화보다는 카카오톡, 문자, 짧은 음성 메시지를 더 선호하기도 합니다. 자녀가 부담을 느끼지 않는 방식으로 소통하면 연락을 더 자주 이어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연락이 오면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세요. 자녀가 먼저 연락을 했을 때 왜 이제야 전화했니? 라고 하기보다는 와, 내 목소리 들으니까 너무 좋다 처럼 반갑고 따뜻한 반응을 보이면 자녀도 연락을 더 자주 하고 싶어질 것입니다. 연락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은 자녀들에게는 부모님의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먼저 다가가면 자녀도 점점 더 연락을 자주 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4. 부모님이 나를 이해해주지 않는다고 느낀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세대 차이는 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특히 가치관이나 생활 방식이 다를 때 부모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 입장에서는 자녀가 어려운 상황을 겪을 때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고 싶어 하십니다. 하지만 자녀 입장에서는 부모님의 조언이 도움이 되기보다는 이해받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회사에서 일이 너무 많아서 힘들어라고 말했을 때 부모님이 그럴 거면 그냥 그만둬라라고 하면 자녀는 오히려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녀들은 부모님께서 해결책을 주는 것보다 많이 힘들었겠다. 그래도 내가 잘 해내고 있어서 대견하구나 같은 따뜻한 말 한마디를 더 필요로 할 때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자녀는 부모님께 이야기해도 소용이 없겠다라고 생각하며 점점 대화를 피하고 결국 연락도 줄어들게 됩니다. 해결책을 주기 전에 먼저 공감해 주세요. 자녀가 고민을 이야기할 때 그럴 거면 그냥 이렇게 해라라고 바로 해결책을 제시하기보다는 먼저 그랬구나. 내가 많이 힘들었겠네라고 반응해 보세요. 그런 다음 어떻게 하면 좀 나아질 것 같아 라고 물어보면 자녀가 부담 없이 자신의 생각을 더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조언을 하기 전에 자녀의 생각을 먼저 들어보세요. 자녀가 직장이나 연애 문제로 고민을 이야기할 때 너는 어떻게 하고 싶어? 라고 먼저 물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면 자녀는 부모님이 자신의 의견을 존중해 준다고 느끼고 대화를 더 편하게 나눌 수 있습니다. 응원의 한마디가 자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부모님이 보시기에 부족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자녀는 최선을 다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너 참 열심히 하고 있구나. 대견하다 같은 말 한마디가 자녀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님이 자신을 믿고 지지해 준다는 느낌이 들 때 더 자주 연락하고 싶어집니다. 부모님의 따뜻한 한마디가 자녀의 마음을 여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5. 연락을 안 해도 부모님이 잘 계실 거라고 생각한다. 어떤 자녀들은 부모님은 늘 건강하게 잘 계실 거야 라고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연락하지 않아도 부모님이 잘 지내실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굳이 자주 안부를 묻지 않는 것이죠. 특히 부모님이 항상 강한 모습을 보여주셨다면 자녀는 부모님이 혼자서도 잘 지내실 거라고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부모님이 나는 괜찮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자녀들은 부모님이 외롭다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나이가 들면서 점점 더 외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자녀와 연락이 줄어들면 부모님은 내가 연락하면 방해가 될까, 바쁜데 괜히 부담 주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모님께는 사소한 안부 전화 하나가 하루를 따뜻하게 만드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부담 없이 연락할 수 있도록 자연스러운 계기를 만들어 보세요. 자녀가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오늘 맛있는 거 먹었어. 너도 좋아할 텐데 같은 가벼운 이야기로 연락을 시작해 보세요. 너무 무거운 대화보다는 가볍고 편안한 분위기가 중요합니다. 추억을 활용하면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내가 좋아하는 노래가 라디오에서 나오더라. 예전에 같이 갔던 곳 생각나서 연락했어처럼 과거의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말을 꺼내면 자녀도 부담 없이 대화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연락이 오면 반갑게 맞아주세요. 자녀가 오랜만에 연락을 했을 때 왜 이제야 전화했어? 라고 다그치기보다는 와, 내 목소리 들으니까 너무 좋다라고 긍정적으로 반응해 주세요. 그러면 자녀도 다음에 더 편하게 연락하게 될 것입니다. 부모님의 작은 변화가 자녀와의 연락을 더 자주 이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따뜻한 한마디가 자녀가 먼저 연락하도록 만드는 가장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 입장에서는 왜 내가 먼저 연락해야 하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자녀가 먼저 연락해 주길 기다리다가 서운한 마음이 들 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자녀는 부모님을 소홀히 여겨서가 아니라 그저 바쁘고 익숙하지 않아서 연락을 놓치는 것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기다리기보다는 부모님이 먼저 가볍게 연락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엄마는 내가 보고 싶어서 전화했어, 이 한마디만 해도 자녀는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더 자주 연락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작은 한마디의 연락이 자녀에게 따뜻한 기억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먼저 다가가면 자녀도 점점 더 마음을 열고 연락을 습관처럼 하게 될 것입니다. 자녀와의 관계를 더 가깝게 만들 수 있는 작은 변화, 지금 한번 시도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부모님의 따뜻한 한마디가 자녀의 하루를 밝혀줄 수 있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